1971년 8월 23일은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실미도 집단 탈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자, 대북 침투 공작을 위해서 훈련된 26명의 특수부대 684 부대원들이 수류탄과 소총 등으로 무장을 하고 실미도를 탈출했고요. 서울로 진입해서 청와대로 향하던 과정에서 군인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가 경찰 민간인 공작원 총 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공작원 4명도 모두 재판 군법회의를 거쳐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영화 실미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인데요.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684 부대, 원래는 김일성을 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1 사태라고 하죠. 이때 침투 공비들이 모두 사살됐는데 이 중에 투항한 김신조가 침투 목적을 묻자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죠.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보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684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당시 무장공비수와 똑같은 31명의 부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의 거처를 습격한다는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네, 당시 그 김신조 부대의 그 훈련도 굉장히 힘들었다는데 이 부대를 무조건 능가해야 되는 부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684 부대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684 부대의 목표는 김신조 부대보다 뭐든지 한 단계 앞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악 구보를 하더라도 그들보다 1, 2분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야 됐고 30m 이상 떨어져서 출몰하는 이동 표적을 뛰면서 쏴서 맞추고 대검을 던져서 6m 떨어진 관역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또 권투, 합기도 대련을 하면서 실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구보, 행군, 유격 훈련 때마다 정해진 시간이 넘으면 가차없이 기관총을 쐈고 그래서 실제로 뒤처진 훈련병이 총탄의 옆구리를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40m 외줄타기 도강 훈련 과정에서는 2명이 추락하기도 했다고 해요. 훈련 중 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은 지옥 훈련 3개월 만에 정말 북한 주석궁을 침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임무를 완수하면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뭔가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작전에 침투되는 그날만 좀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실전 명령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참아왔는데 마침내 백령도에서 평양 침투를 위한 작전 명령을 대기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대기를 하는데 끝내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한 달 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루한 유지 훈련이 반복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작전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불시 명령에 대비해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았지만 이게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면서 분위기가 식어갑니다. 대우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당초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면서 먹는 게 아주 달라졌다고 해요. 쌀밥에 소고기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개밥을 먹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고 휴가, 외출, 외박 이런 거 전면 금지해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지옥 같은 훈련을 3년 동안이나 견디면서 작전 명령을 기다렸는데 그들에게는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전 명령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는데 이게 이제 3년으로 길어지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된 듯한 느낌. 이게 굉장히 무기력해졌군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랬던 모양이죠. 그 사이에 남북 관계의 정세가 아주 급변을 합니다. 1971년부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리고 684 부대를 만든 장본인도 김영욱에서 이후라고 중앙정보부장이 바뀌고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북 보복 전략이 전면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84 부대원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만들어만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없어졌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진 그런 부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 부대를 없애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72년 8월 23일 새벽 6시에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이 일당백의 기량이 있었겠죠. 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훈련
훈련시켰던 기관병들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24명의 기관병이 있었는데 교육대장이던 준이 등 12명을 사살하고 6명은 바다로 도망하다가 익사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에서 육군과 교전을 한번 벌였고 또 다시 버스를 탈취해서 청와대로 가는 중에 오후 2시 15분경 대방동, 지금 대방역, 노량진역 그 사이에서 네. 저지하는 군경과 마지막 총격전을 벌이다 끝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고 맙니다. 네. 이 사건으로 경찰 2명, 민간인 6명, 공작원 2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684 부대는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사건을 그냥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숨기고 책임 회피하고 여기에 급급했어요. 언론에는 무장 공비들의 난동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사건 발생 3일 뒤에 국방장관이 사표를 냈고요. 684 부대 관련 서류를 전부 불태우면서 사건의 진실은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생존 공작원 4명도 군법 회의를 거쳐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이들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하고 주검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은요. 사건 발생 35년이 지난 2006년 10월이 돼서야 공개가 됐고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공식 사망 통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 주석궁이 아닌 서울 청와대로 향했던 실미도 부대. 북한 습격 작전이 무산된 뒤에 이들을 책임져야 했던 정부와 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이들이 정말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